이제는 분위기가 바뀔 수 있겠는데 네이버는 이미 어떻게 보면 대기업군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규제나 이런 것을 이미 받아본 친구였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 중심을 잡고 가는 것은 스튜디오 드래곤을 그래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스튜디오 드래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집중을 해 주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이게 $1 환율의 차트인데요. 이게 밑으로 좀 내려와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나라 시장이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모신 분은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팀 김건진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항상 하실 때 좀 어려우신가 봐요, 아니, 발음이. 네. 이게 너무 길어, 소속이. 그러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프라임센터 김건진 부장이나 뭐 다른 거 프라임클럽 네, 프라임센터 알겠습니다. 프라임클럽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네, 또 광고하려고. 정답! 저 걸렸다. KB증권에서 저 상 좀 주셔야 되는데 하도 올 때마다 광고하려고 그래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KB를 사랑합니다. 네. 자, 일단 네. 한국 주식시장이 그렇게 힘을 못 쓰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저 FOMC 회의 이후에 테이퍼링 스케줄 나오고 미국 그렇죠. 주식시장이 확 했잖아요. 했는데 강세를 보여서 한국도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한국은 좀 약한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 우리 연휴 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네. 전 세계가 한 2% 정도 지금 빠졌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제, 오늘 그래서 어제는 한 0.5%, 오늘은 지금 0.07이니까 이 정도면 아주 잘 그래도 선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 할 때 정말 이런 말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조상님한테 너무 감사드린다. 아니었으면 우리 얼마나 아팠을까. 실제 지금 3,100선에 있잖아요. 3,125선에 있는데 아마도 더 훨씬 더 아래로 내려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국내 증시는 여전히 흥다그룹 때문에 이거 흥다그룹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오늘 라디오를 잠깐 듣는데 흥다가 아니라 폭파 이런 폭파그룹 아니냐 혹시 이런 식의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엄청난 기업이었잖아요. 중국에서 1, 2위 하던 이런 부동산 개발 업체였으니까 실제 거기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어떤 분위기였냐면 야, 이자 냈대. 잘 넘어갈 것 같아. 라는 분위기였다. 근데 오늘은 야, 달러하고 채권은 안 갚았대. 이런 식의 분위기가 돌면서 시장이 급격하게 꺾였습니다. 사실 오늘은 오전 내내 한 7, 8포인트 잘 올라갈 때는 한 10포인트 정도 플러스에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물론 미국 시장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못했었지만 그래도 나름 잘 선방한다라는 생각을 했고 실제 외국인도 오늘까지 하면 7일 연속으로 지금 현재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와, 이 정도면 괜찮은데? 그렇지. 라는 할 정도로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7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다. 물론 선물 쪽에서는 이틀 연속 지금 현재 매도가 나오곤 있지만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시장은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고 어찌됐든 앞에서 제가 서도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는 계속해서 거기에 우리 전 세계가 힘들었는데 우리나라는 나름 아주 잘 버텨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1 환율이 조금만 더 안정이 될 것 같습니다. $1 환율이 지금 계속해서 위쪽에 지금 있다 보니까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을 올라갈 때는 오늘 1175원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네요. 어제 위로 시작할 때 거의 10원 가까이가 올라가서 우와 뭐야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스럽게 밑으로 좀 내려와 줬다. 근데 조금 이 환율 차트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1 환율의 차트인데요. 이게 밑으로 좀 내려와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나라 시장이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코스피를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현재 이 라인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주 작은 선 여기 이 작은 박스권이 몇이냐면 3,100선에서 3,200선 사이 왔다 갑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한 3,000에서 3,300선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즉 조금 박스권이 컸었는데 지금은 박스권이 더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올라갈 이슈나 내려갈 이슈가 지금 현재 별로 없는 모양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당분간은 이러한 모습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흥다
사실 또 어제까지만 해도 네네네. 그 별 이슈 뭐 문제는 되지 않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게 이제 대부분의 시각이었는데 네네. 어쨌건 시장에서 분명하게 리스크 요인으로 여전히 존재하는 거는 계속해서 예. 뭐 끝난 게 아니잖아요. 야, 그렇지. 오히려 야 파산 났대 하면 한번 쿵 하면 끝입니다. 근데 지금 계속해서 야 이자가 29일 날 또 나와야 되는데 야 좀 올해까지 갚아야 될 게 얼마 돼? 야 이거 실제로 총 붙여 보니까 뭐 지금 현재 뭐 너무 큰 거 아니야?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불확실성입니다. 그렇지. 그나마 헝다그룹 같은 경우는 야 얼마에 이런 우리가 부채가 있어 350조 이거 그 손으로는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상상하지도 안 되는 이런 금액인데 뭐 규제 이슈 야 더 이상 돈 빌려주지 마 이 한마디 때문에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다라는 모습이 나오는데 헝다그룹의 주가를 보시면요 작년 6월 정도에 보면 우리나라로 하면 한 26,000원 정도 하던 게 지금 2,000원 정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 말은 계속해서 내려왔고 실제 규제 이슈 나오면서 또 쭉쭉쭉쭉쭉쭉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이거를 중국 정부가 과연 몰랐을까? 과연 몰랐다라고 하기에는 이미 중국 정부가 알아챌 수 있는 이런 거기에 너무나 컸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중국 정부가 알고 있는 이런 이슈였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이렇게 질서 있는 파산을 시킬 수 있지 않은 이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좀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 인민들이 가장 지금 현재 뭐 때문에 지금 돈을 못 쓰고 있냐면 집값이 너무 비싸요라는 거. 실제 헝다그룹 때문에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중국의 지금 현재 집값이 떨어졌다고 하면 오히려 소비 진작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라는 겁니다. 실제 이것을 조금 망가뜨리면서 야 부동산이 좀 싸졌으니까 야 소비를 올려야 돼. 지금 현재 중국과 미국이 싸우고 있는데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게 중국은 지금 현재 소비력이 조금 약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소비력이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또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한다. 근데 지금 현재 중국은 그게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소비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집값을 좀 낮춰줘야 된다라는 이런 중국 정부의 지금 현재 생각이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쨌건 그 파산이 되면 안 된다가 아니라 파산을 하더라도 하더라도 별 시장은 문제 없을 것이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그렇죠. 생각이죠. 지금 현재 상황은 리먼 브라더스하고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우리가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처럼 전 세계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야라는 거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냐면 파생 상품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실제 파생 상품이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들어가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못했던 부분에서도 뻥 이렇게 되면서 정말로 무너졌고 실제 아마도 이렇게 크게 2008년 같은 이런 금융위기가 올 줄 알았다면 FED 쪽에서 막아줬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개별 기업의 그렇죠. 문제인 줄 알았죠. 네, 그렇게 그냥 칩하고 넘어가 버렸고 언제부터 정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커졌는지 기억나십니까? 과감한 우리 산업은행에서 우리 인수 안 할래. 이 한마디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거 인수했으면 우리나라 난리 났네 할 뻔했는데요. 그 당시에 아찔해요 그때 생각하면. 네, 정말 다행스럽게 안 할래 마지막을 하면서 그때부터 금융위기가 시작이 된 게 아닌가라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거하고 좀 결이 좀 다른 게 아닌가. 파생 상품이나 이런 것보다는 실제 담보대출이잖아요. 담보대출일 거니까 나와 있는 이런 부채들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아마도 질서 있는 이렇게 정리가 좀 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뉴스의 어떤 그 논조를 봐도 결국 중국 정부가 파산을 안정적으로 유도할 것이다. 이게 이제 보통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거는 또 컨트롤할 수 있다는 중국 정부의 그렇죠. 자신감이 그렇죠. 표현되는 그 거고. 네.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 공산당이기 때문에 덮어 하면 끝입니다. 네. 네. 하여튼 뭐 너무 크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개인적으로 드는데 일단 그래도 심리라는 건 또 어떻게 작용하는지 모르니까 네, 다음 주 시장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한번 지켜보시면서 국내 주식 시장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카카오가 이제 좀 반등을 드디어 좀 해준 것 같은데 정말 이게 일시적이냐 아니면 지속적인 반등의 시작이냐 이거는 좀 말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카카오는 거의 뭐 바닥권에는 왔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V자를 그려주느냐. 실제 이게
지금 차트 한번 보여주십시오. 17만 원까지 갔다가 어제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와, 뭐 언제까지 얼마에 저가 보면 11만 4천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와, 엄청나게 많이 내려와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처음으로 반등이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즉 여기서부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옆으로 좀 횡보가 나올 겁니다. 그러다가 좀 올라가면 올라갈지 이런 식의 분위기가 아마도 점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뭐 규제에 대한 이슈들 계속해서 악재는 정말 빠르게 지금 현재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실제 뭐 17만 원에서 11만 원 이미 반토막이 너무 이미 50%가 넘게 빠져버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옆으로 좀 횡보할 거고요. 뭐 우리 카카오 카톡 안 쓰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쓰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카톡 없이는 우리가 대화가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우리는 이미 카톡이 없으면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지? 극적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실제 오늘 이런 수급 상황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수급 상황 그동안은 어땠어요? 빠질 때는 계속해서 개인들만 열심히 샀습니다. 내가 다 사줄 거야! 라고 하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때부터 9월 16일부터 샀다가 하루 팔고 다시 사주는 모습이 외국인들의 지금 현재 흐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도 오늘은 37,000주 매수를 해주면서 이제는 분위기가 바뀔 수 있겠는데 물론 여기서 V자 반등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씩 모아가도 되는 정도 수준. 내가 카카오를 주식을 한 100만 원어치 산다고 하면 지금 정도는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는 한번 베팅을 할 수 있는 구간으로 바라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물론 여기서 V자 반등보다는 중장기 이런 카카오의 이런 앞으로의 성장 모델을 이렇게 베팅을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꼭지에서 물리신 분들 하는 고민이 아마 그걸 거예요. 그렇죠. 물을 탈까? 그렇죠. 아니면 손절을 할까? 근데 손절하기에는 이미 많이 지난 것 같고. 이미 사실은 50% 손절은 의미가 사실 없고 카카오가 뭐 부실한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동안 어떻게 보면 독점적인 이런 지위를 이용해서 정말 문어발식으로 많이 늘렸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 좁혀보자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그동안 뭐 이런 금융이나 모든 걸 이제 어떻게 보면 그동안은 다 규제 산업입니다. 은행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규제 산업이어서 대표적으로 뭐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저 회사 돈 지금 없으니까 돈 좀 대출해줘 하면 다 해줘야 됩니다. 그게 부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카카오톡 같은 경우,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개인을 상대로 대부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개인한테 부실이 와봤자 얼마 오겠어? 아주 조금 금액밖에 이렇게 안 나오고 무조건 돈을 계속해서 벌 수밖에 없는 이런 규제를 살짝 피해 있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아직까지 뭐 혁신이다라는 이런 말로 모든 게 다 통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너희들은 이제 혁신 안 주고 그냥 너희들 하는 거 보니까 대기업인데? 대기업인데 뭐야? 너희는 왜 규제를 하나도 안 받아? 규제를 당연히 어느 정도 받아가면서 아마도 성장을 할 것이다. 그래서 예전같이 드라마틱하게 17만 원까지 바로 못 올라가더라도 조금씩 이런 식 조금씩 아마도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가격대까지는 지금 현재 와준 것 같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막 언제 오르나 언제 그 상가격 오나 이렇게 조바심 내실 구간은 아닌 것 같고요. 느긋하게. 상당히 시간이 좀 많이 걸려야 됩니다. 뭐 그렇다고 우리가 카카오가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우리나라 전 국민이 쓰고 있는 카톡을 통해서 계속해서 파생되는 상품이니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여러분들 돈을 벌 수 있는 회사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에 카카오에 비해서는 덜 데미지를 입었는데 그래도 앞으로 주가 흐름은 좀 횡보의 구간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까요?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비슷하게 뭐 45만 원대에 있다가 40만 원이니까 10% 빠졌네요. 이건 뭐 앞에서 카카오는 거의 뭐 반틈 50% 빠졌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한 10%좀 넘게 하락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10%도 크죠. 작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카카오하고 네이버하고 이렇게 두 개를 다들 비교하면 저도 마찬가지로 네이버가 훨씬 더 좋습니다. 네이버 쪽으로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던 이유는 네이버는 이미 어떻게 보면 대기업군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규제나 이런 것을 이미 받아본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카톡은 그렇지 않았던 친구들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는 어떤 식으로 그렇게 대응을 할지도 알고 실제 이렇게
이번에 정부 규제가 일어난 것에 네이버는 그렇게 큰 차이 없었습니다. 매출 자체가 아주 미미해서 야 네이버는 상관없는데, 그리고 오히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많은 것을 돈을 버는 것보다는 라인이라는 친구가 일본과 그리고 아시아 쪽을 좀 많이 이렇게 1위 업체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 때문에 야 이쪽은 계속해서 돈 벌 수 있잖아 라는 생각을 하시면,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전히 네이버가 조금 더 유리한 이런 흐름일 것이다 라는 거, 그리고 올라서더라도 네이버가 좀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많은 분들이 얘기처럼 올라왔던 기간만큼의 어떤 조정 기간은 필요하다. 네, 어느 정도는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상당한 시간이 좀 내년 상반기까지도 뭐 필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카톡 같은 경우는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조금 아직은 지금 현재 분위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마 카카오톡과 네이버는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 산업이라고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아마존이 그렇게 잘 나가는 이유 뭐예요? 결국은 아마존이 앞으로 혁신이 나오는데, 카카오톡과 네이버도 어떤 혁신적인 이런 것을 누구나 아는, 야 여기 하면 돈 되겠다, 여기 하면 돈 되겠다, 이게 아니라 정말 혁신적인 이런 일 같은 것을 계속해서 해 간다면 다시 한번 원래 자기들의 위치, 이런 혁신의 이런 리더의 이런 위치로 다시 한번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전 같이 자회사 상장이 그 밸류에이션을 높여주는 기준 되기보다는 그렇죠. 네, 네. 이제 요 바뀌어진 환경 내에서 그렇죠. 어떤 식의 앞으로 성장 전략을 그렇죠. 제시하느냐. 네, 그렇죠. 네, 그런 앞으로의 미래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성장 전략. 네. 다음 주 어쨌든 뭐 말씀하신 대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는 참 괜찮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해를 여기서부터는요. 네. 지금 그 오징어 게임이 지금 아주 화제가 되고 있나 봐요. 그 넷플릭스에서 미국에서 네. 뭐 1등 하면서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뭐 별로다 하는 사람들도 꽤 많다고 하긴 하는데. 조금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봤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도 이제 이번 주말에 저도 한번 봐봐야 되겠다 정도 그러고 아직 못 보셨어요? 저도 내용만 계속해서 들어서 뭐 이렇게 해서 그냥 간단히 봤는데, 평일날은 너무 피곤해서 볼 시간은 없고,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 주말에 저도 아마 다 보고 올 것 같은데, 실제 우리 대표님도 오징어 게임 해보셨죠? 그러니까 그냥 게임, 노는 우리 게임 어렸을 때. 네, 어렸을 때. 그렇죠. 그건 많이 네. 길바닥 게임. 그렇죠. 우리 어릴 때는 다 길바닥에서 놀잖아요, 다들. 저도 그럼 저게 뭐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게 뭐야? 라고 이렇게 해서 하는 이런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그렇게 게임을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좀 흥미진진하고 하는데 좀 물론 잔인한 것도 좀 있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것을 조금 얘기를 하고 싶다는 이런 얘기도 하는데, 실제 오징어 게임에 대한 이런 얘기가 정말 많이 지금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가장 우리 이거 바로 전에 뭐가 나왔었었죠? 군대 이야기, DP가 한번 푹 위로 올라갔었었고, 이번엔 바로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런 게 올라섰습니다. 실제 거기에 대한 이런 주가에 대한 흐름 자체가 조금 크게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 관련주들이 이번에 많이 움직이고 주고 있습니다. 실제 DP나 오징어 게임 같은 것은 결국은 뭐예요? 컨텐츠입니다. OTT 업체들이 지금 계속해서 가장 크게 얘기가 하고 있는 게 이 어떤 컨텐츠를 잡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이 많이 달라질 건데요. 제가 이번에 좀 놀랐던 게, 실제 다들 오징어 게임 얘기를 해요. 야, 그러면 너희들 집에는 다 넷플릭스가 깔려 있다는 거네? 라는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대표님도 깔려 있으십니까? 넷플릭스 보다가 지금은 이제 끊었어요. 그래요. 네, 조금 시대에 좀 뒤떨어지고 계신 우리 대표님이신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부서원들한테 물어보니까 다 보고 있대요. 야, 이게 싸긴 하지만, 그래도 엄청난 파괴력이다. 구독 경제에 대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실제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디즈니도 있고, 우리나라고, 위브? 뭐죠? 우리나라 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에 이렇게 여러 가지 OTT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뭔가를 선점하려고 하죠. 뭔가를 바로 이 컨텐츠 업체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바로 이 스튜디오 드래곤을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고, 아시아에서 제일 영향력이 있는 친구가 바로 이 스튜디오 드래곤이라고 합니다. 실제 앞으로도 아마 그러한 이슈가 나올 거고, OTT 업체들이 많다는 것은 서로 컨텐츠를 주라고, 야, 우리도 줘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가 나올 거니까 실제 그렇게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아마도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뭐 J 컨텐트 리부터 그리고 지금 이번에 오징어 게임에 관련된 거에서 뉴도 상당히 크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A스토리나 이런 사마 네트워크스 같은 이런 좀 아랫단에 있는 이런 컨텐츠 업체들까지도 지금 현재는 관심권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예전하고는 좀 다르게 모든 컨텐츠들을 계속해서 보셔야 된다. 물론 거기서 가장 좋은 거는 결국은 제 큰 친구입니다. 결국은 스튜디오 드래곤을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드릴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풀이 작가입니다. 작가 풀이 워낙 셉니다. 워낙 히트한 작가들은 웬만하면 다 스튜디오 드래곤 쪽에서 다 지금 현재 데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슈는 계속해서 나올 거고요. 지금 현재 주가는 좀 아랫단에 있는 이런 친구들이 좀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제 에이스톤이나 뉴 같은 거 차트들 너무 예쁘게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그쪽 친구들도 보되 우선은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고 가는 것은 스튜디오 드래곤을 그래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스튜디오 드래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집중을 해 주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미디어 콘텐츠 관련된 기업 이것도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볼 수 있나요? 이렇게 모멘텀이 있을 때 단기 트레이드로 봐야 될 것이냐? 왜냐하면 주가의 등락이 워낙 진폭이 커가지고. 저는 우선 좀 길게 보셔도 되는 주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CJ ENM, 우리가 한참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바로 문화를 판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 문화를 파는 기업인데, 야, 문화를 팔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놀고 먹고 즐기자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주식이 바로 이 CJ ENM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 드렸던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은데 싼 금액인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직 돈이 그렇게 생각보다는 많이 벌리지가 않아서 지금 현재 이러한 모습은 나타나고 있는데 싸다라는 생각은 계속해서 들고 있고요. 지금 막 움직이는 건 단기로 우리 대표님이 얘기하시는 이런 단기 종목 같은 경우는 뉴 같은 경우가 차트는 참 예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위로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14,000원까지도 충분히 위로 올라가 줄 수 있는 모습. 지금 현재 11,800원이니까 계속해서 그런 이슈가 계속해서 흘러나오면 한 단계 더 레벨업도 가능해지는 모습이 나타나 줄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좀 편안하게 보신다면 앞에서 얘기드렸던 CJ ENM이나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종목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